하루하루 뭔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지 나만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발전이 친절히 정리해왔습니다.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이발소.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의 발전을 떠들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또 긍정씨가 변함없이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예. 이번 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전이죠? 네, 2020년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의 소식을 정리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에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총 141개의 안건이 처리되었는데요. IT 산업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예고한 대로 전자사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인인증서의 공인 효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증서의 왕좌에는 누가 앉게 될까요? 이번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통신업체의 망 설치, 관리 비용을 콘텐츠 기업에도 부담하도록 하는 일명 넷플릭스 규제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결국 이 내용이 통과되면서 콘텐츠 기업들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통신사와 콘텐츠 기업의 관계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포함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상의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한 법안인 소위 N번방 방지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기통신사업법에 한 가지 내용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통신비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인가제 폐지법인데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SK텔레콤의 수건사업이 통과되면서 통과 이유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 어떤 것이길래 SK텔레콤의 수건사업이라 부르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게다가 헬멧 착용에 대한 단속도 사라지며 운전면허도 필요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개정안에 대한 소식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정안에는 불공정한 관행과 개발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단계별 분리발주라는 개념입니다.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 산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통과는 개발자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넷플릭스가 지난 21일, 지난 1년간 넷플릭스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게 지속 여부를 문의한 뒤 답변이 없는 고객의 가입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늦은 시간까지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용자에게 시청 중단을 알리는 취침시간 알림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이런 보기 드문 행보, 잘 나가는 기업들의 비밀일까요? 소카가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라이드플럭스와 함께 제주도에서 무료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범 서비스지만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소카 스테이션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항과 스테이션 사이 약 5km를 왕복 운행하고 있는데요. 최대 2인까지 탑승이 가능하며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함께 동승한다고 합니다. 네, 한 주간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거의 그 법전이네요. 그렇죠. 법전이네요. 이번 주 이발소는 법전이에요, 법전. 네, 이제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끝이죠. 5월 말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좀 수건 사업으로 각계각층이 이제 바라던 것과 또 해선 안 될 거라고 막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던 것들이 뭐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한꺼번에 좀 전달해드리게 된 것 같은데, 네. 뭐 이번 주는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산업 분야 전반의 중요한 얘기들을 전달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먼저 소카가 좀 발전다운 발전이죠. 네, 이런 행보가 있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라이드플럭스라는 곳하고 이제 제주도에서 무료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셔틀 버스는 아니고 네네네. 셔틀 승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게 뭐 기사에도 여러 가지 뭐 셔틀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당연히 셔틀 뒤에는 버스라는 단어가 붙어야 좀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좀 편안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셔틀 버스라고 이제 많이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길에 많이 보이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버스가 아니고 네네. 그 아이오닉 승용차 있잖아요. 아, 아이오닉, 전기차? 네, 그 차를 이용해서 4, 5인승 정도로 네, 보이잖아요. 그냥 일반 네네네. 세단 승용차. 네. 근데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사용자가 탑승을 하면은 네.
정해진 구간 동안 이제 차가 알아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이 보통 사람들이 제주도를 가게 되면 네네네.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음. 차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렌트카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맞아요. 렌트카를 이용할 때 이제 네. 쏘카를 이용하시는 분들, 음. 그분들이 쏘카 주차장에 가서 네네. 차를 대여해야 되는데 맞아요. 거기에 쏘카 스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거구나. 그리고 공항이랑 그 스테이션이랑 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를 픽업하려면 5km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음. 이 구간을 셔틀 승용차가 승용차로. 자율주행을 해준다. 원래 제주도 뭐 다들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원래 예전에 옛날 옛적에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네. 렌트카 업체들이 주차장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 제주공항 주차장을. 그래서 제주공항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렌트카 스테이션이라고 렌트카 정류소를 만들어 놓고 네. 여기서 사람을 픽업해서 니네 회사로 다 데려가라. 우리 여기에는 렌트카를 주차하면 안 된다. 네. 해가지고 이제 다들 그 공항 근처에다가 자기들 사무실을 하나 열고 네. 왔다 갔다 하는 셔틀들을 계속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쏘카는 자율주행이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하네요. 근데 네.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가면 차가 혼자 덩그러니 있고 네. 안에 그 문 털면 이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소카 스테이션까지 이동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참 잘해. 네. 로봇들을 참 잘해. 그 뭐 본인 인증 같은 것만 이제 받고 네, 이렇게 네, 하면 네. 이제 홍채를 미래가 인식하겠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네네. 이제 운전석에는 네. 안전을 위해서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탑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조작은 안 하겠죠. 거의 뭐 돌발 상황이나 이런 네네. 때를 대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앞차가 옆에 있던 차가 갑자기 끼어든다거나 네네네. 이런 그치.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을 위해서 세이프티 드라이버는 탑승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율주행이 음. 운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지금 당장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걸 보면 소카 입장에서는 뭐 인건비가 절감된다던가 네.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더 들면 더 들겠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일단 일종의 실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좀 왜 이런 걸 하냐라고 음. 보면 라이드 플럭스가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아요. 아, 네네네. 그 이제 초기 자본금 투자를 네. 쏘카가 아, 꽂았구나. 그러니까 잘하려고 자기 네네네네.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쨌든 라이드 블럭스든 소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제 사용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어떤 환경이 되는지를 좀 유기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되고 네. 뭐 그냥 의미 없이 차를 돌아다니게 하는 것보다는 나름 또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들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네, 그리고 고정된 구간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더 그렇겠어요. 좋기도 하고 네. 반대로 실험을 하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음. 이런 게 많았어요. 아, 평창 올림픽 때도 있었어. 맞아. 기억하시죠? 5G 이용한다면서 네. 많이 했었죠. 근데 이건 다 정부 주도였어. 음. 근데 이거는 민간 주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기업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은 그 제주도 그 렌트카 회사와 셔틀 하는 걸 보면은 네. 다 약간 한 40인승, 25인승 버스 정도 이런 걸 써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데리고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해지는 면도 없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2명씩밖에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그쵸. 두세 명씩밖에. 안 타고 가면 되죠. 그치. 그걸 안 타고 가면 되니까. 이거 안 타고 가면 되죠. 네. 아니 근데 보통 그 운전할 사람만 가서 가져오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음. 그 소카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들을 뭐 완전화가 돼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진짜 사람 없이 하는 걸 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간다거나 네. 그냥 뻥 뚫린 도로를 간다면은 음. 뭐 요즘 그런 차들 많잖아요. 뭐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그런 기능들은 네. 탑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들어간 거는 시내 도로 주행을 하는 게 이제 그렇죠. 주요 네. 목적이다 보니까 네네. 뭐 예를 들면 유턴을 한다거나 복잡한 차에 끼어든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네. 뭐 제주도 요즘은 이제 여행 가는 게 조금 껄끄러워졌지만 그 제주도로 가게 된다면 제주도에 가서 한번 타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한번 소카를 이용하실 분들이시라면 예정이시라면은 네. 타서 이렇게 뒷좌석에서 가만히 핸들에 손 대시는지, 그러니까 운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카를 운영하던 그 VCNC 네, 그 VCNC가 타다를 운영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다가 하고 싶었던 게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랬을 수 있겠다. 네, 네. 타다가 뭐 지금은 뭐 친절한 기사님들이 있습니다, 뭐 조용합니다라고 하지만 네.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들이 쌓여서 서울 시내에서 짜잔 기사가 없는 택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닐까. 뭐 고꾸라졌지만 지금 아니요, 뭐 제주도에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또 아니, 위에 그 올라가서 할 수 있잖아요. 인천공항 이런 데서 하면 되죠. 그럴 그죠? 수도 있지. 네, 뭐 타다 에어 이런 것들로 어쨌든 뭐 이런 모빌리티 혁신, 그러니까 네. 뭐 누구는 혹자는 혁신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네. 일단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가장 혁신에 가까운 행보를 뭐,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없던 거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저희보다 먼저 이용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후기를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근데 막상 가면은 네. 이용 못해요. 못 찾아. 아니, 어디 있는지 없거나 뭐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거나. 아니야. 코로나로 인하여 운행을 중단합니다. 뭐 그 정도는 양반인데 이제 탔는데 기사님이 뭐 그런 걸 해요. 이러면서 운전하고 가시죠. 이게 더 빨라. 좋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이런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넷플릭스가 먼저 지난 21일 날 최근 1년간 이 방송을 안 본 시청자들의 계정을 삭제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봤다. 네. 물어봤다 정도. 그러면 이제 조만간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네요. 은 실장은 넷플릭스 많이 보세요? 저는 보는데 고백컨대 이제 넷플릭스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일회성 계정으로 만들어서 몇 번 본 것 같아요. 무료 계정으로. 왜냐면 우리나라에 아직 안 돼서 그때는 자막이 뭐가 있는지를 그 애들이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걸 찾아다니면서 봤었거든요. 네. 그때 썼던 계정은 지금 기억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저 같은 경우도 뭐 일주일에 요즘은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 본다고 네. 그래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틀어놓지. 거의 항상 틀어놓는 것 같아요. 어둠 속으로도 보고 뭐 요즘 넷플릭스 재밌는 거 네. 정말 많은데 넷플릭스를 이렇게 가입해 두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에 한 달 무료다. 그래서 가입을 맞아. 해놓고 한 달에 뭐 5,000원, 10,000원 이 정도 금액이니까 그냥 카드 알람 안 해놓은 분들은 무료 기간이 끝났는데 모르고 계속 있구나. 그냥 비용을 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넷플릭스가 한 달 이상, 1년 이상 너 돈만 내고 안 쓰고 있어. 근데 너 넷플릭스 계속 쓸 거야? 네. 라고 물어보면 나 돈만 내고 있지만 언젠가 쓸 거야. 나의 플렉스야. 언젠가 쓸 거야 라고 네. 한다면 생각날 때 또 결제하기 귀찮아. 그런 분들은 유지를 하시는 거고요. 아니고 뭐야 나 돈 내고 있었어? 라는 분들은 이제 해지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저는 이것만 보고서 그 생각은 미처 못하고 그냥 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1년간 사용 안 했던 정보들은 원래 폐기하잖아요. 휴면 계정으로 휴면 계정으로 전환하죠. 전환하잖아요. 네. 그거의 연장인 줄 알았던데 그거보다 좀 더 한 발 나아간 절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도 있으나 네. 너네가 이건 그냥 생각 없이 해놓은 것 같으니 빼라 이렇게. 근데 얘기를 재밌는 거는 이제 나 나가고 있었어? 나 해지할래가 아니라 답변도 안 해, 메일도 안 봐. 하는 분도 해지를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그럼 넷플릭스가 얻을 수 있는 건 이러면서 또 이제 활성 사용자를 더 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네. 그 분기별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거품이 어느 정도 껴있을 것이다를 줄이는 거지. 우리가 이런 것도 했으니. 우리 진짜야 이거 활성.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뭐 넷플릭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네. 이런 사용자의 비율이 전체 사용자의 0.5%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전체 사용자가 꽤 많으니까 이거 꽤 되는 거네요. 그렇죠. 0.5%를 네. 수치로만 보면 적지만 네. 이거를 이제 월 받아들이는 비용으로 보면 생각하면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데 네. 뭐 넷플릭스가 결단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이것 자체만으로 이런 뉴스를 보고 나 설마 돈 내고 있나 하고 들어갔다가 보는 재밌네. 거죠. 재밌네. 진작 괜찮은데 이렇게 이러면서. 하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광고의 네. 일환일 수도 있고요. 뭐 윤리경영이라고 보면 윤리경영으로 볼 수도 있고 네. 뭐 광고라고 보면 광고로 볼 수도 있는데 뭐 비단 나쁜 걸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더불어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뭐 되게 이 자신감인지 네. 야 이제 그만 보고 꺼라 이런 얘기를 이제 알람으로 띄운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유튜브 다들 밤 늦게까지 보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안 봅니다. 아망드는. 저는 유튜브 한 번 빠지면은 네. 그 채널에 있는 영상을 다 볼 때까지 앉아요. 저희 새로운 뭐 유튜버를 한 명 찾으면 네. 그 채널 거 다 돌아다니고. 최근에 네. 그 관아라는 유튜버를 찾았거든요. 노래랑 뭐 네, 음식 만드는 친구. 요리랑 알고 있어? 나 유명한 친구야. 그 음악하는 쪽에서는 말이야. 그래서 나와서 네. 그분이 나와가지고 너무 이런 사람이 유튜브를 해야지. 진정한 크리에이터지. 네, 그래서 알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다가 한 12시쯤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본 거 떠보고 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어떻게 만들었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여기 한 20개 있는 네. 영상을 다 봤어요. 이게 관아 뜨는 거 아니죠? 밑에 광고해주는 거 아니지?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패턴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나 봐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유튜브가 늦은 밤까지 네.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에게 너 유튜브 이제 그만 봐야 되는 거 아니니? 음. 하고 엄마의 잔소리를 해주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유튜브에서 해주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유튜브 서비스에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무슨 그래요? 말이냐면
나는 밤 11시가 돼서 유튜브를 보고 있다. 그러면 알림이 나한테 오도록 설정한다. 이런 시간을 미리 설정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망드 같은 경우에 새벽 4시로 설정을 해놓으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는 좀 뭐랄까 유튜브에 너무 막 밤 늦게까지 보다가 다음 날을 망치거나 이런 것들을 자기 니즈에 따라서는 이제 조정해서 막을 수 있게 네. 기능을 추가했다는 거죠. 네, 뭐 요즘 이런 걸 디지털 웰빙이라고 하죠. IT 맞아요. 업체들이 네. 뭐 이제 너 컴퓨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스마트폰 너무 많이 만지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고. 인스타그램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인스타그램도 맞아요. 있고 뭐 애플도 내부에 그 iOS 내에 스크린 타임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사용 시간을 볼 수 있게 해주죠. 그렇죠. 네.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능이 있고. 근데 이제 구글도 좀 여러 가지 서비스에 이런 것들을 녹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가장 구글이 갖고 있는 서비스 중에 가장 중독성이 높은 게 아마 유튜브가 아닐까 생각이 거의 드는데. 마약이지. 빨간 네. 마약 같은 수준이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걸 넣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행보랑 비슷하죠. 뭐 자사에 붙잡아둘 수 있는 유저를 어떻게 보면 좀 쉬세요 하고 네. 이제 돌로 보내는 거니까. 근데 또 사용자가 건강한 사용자를 만든다는 점에서 네. 브랜드나 이 서비스 충성도가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건강한 사용자라고 본다면은 네. 어떤 느낌일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충성을 하지만 이거 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네. 사용자가 삶이 윤택해지느냐인데 실제로 유튜브를 밤새 보신다고 하면 다음날 피곤하다. 이게 몇 번 지속되다 보면 나 유튜브 안 볼래가 되는데 이렇게 꾸준히 건강하게 사용을 하면 계속 유저를 끌고 가는 거죠. 길게 간다. 하긴 뭐 하다가 회사도 잘리게 되고 막 이러면 이제 유튜브 그 정도까지? 프리미엄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된다. 아 그렇구나. 그럼 큰일 난 문제가 생기는 그죠. 거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되게 좋은 모습으로 이미지를 좀 메이킹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긍정 씨 말씀처럼 실제 사용자가 기업이랑 오래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걸 샀어요. 이 찌깐한 아이패드를 샀잖아요. 네. 이걸 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침대에서 봐야겠다고 이제 이거랑 침대용 스탠드를 샀단 말이에요. 네. 그때 한 4시까지 유튜브를 계속 켜놓고 있더라고요. 이제 알람 기능을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알람은 끄겠지. 아이 뭐야 이거. 보고 있는데 가리잖아. 오면.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뭐 우리 아까 소식에서도 얘기했듯이 성공한 기업들의 좀 그런 약간 수액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갈까요? 이제부터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네. 이번 국회 법안 통과에 대한 소식들인데 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네. 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언론에 이제 일반 커뮤니티나 이쪽에 많이 알려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주목도 좀 덜 받았던 부분인 것 그쵸. 같아요. 어떤 소식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이라고 하는 게 이 산업계를 좀 부흥시키자, 뭐 근로 여건을 개선시키자, 근로자를 위한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 건데 네네네네. 가장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단계별 분리발주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발주라고 해서 네네네. 이제 일할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까? 일을 시키거나 일할 사람들을 뽑거나 뭐 이렇게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한 것들은 이제 큰 회사에 음. 이렇게 던져주면 일감을 음. 거기서 이제 을을 찾아. 아, 네, 그렇죠. 맞아요. 을 셋을 찾으면 그 3명의 을이 병을 5명씩 또 찾아. 아, 그렇죠. 걔네가 또 정을 찾아. 이런 식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갑질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단계별 분리발주를 시작을 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 관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생각을 해봐라. 뭔가 만들기 위해 기획을 하고 네. 기획은 아망드가 해. 근데 디자인은 은실장이 해. 네네네. 개발은 긍정이가 해. 네. 이러면 주먹구구식으로 돼서 엉망이 되지 서로 않겠냐.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런 되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단계별 분리발주는 그게 아니고요. 네네네. 어떤 기능을 누가 만드냐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건 아망드가 해주세요. 네네네. 대신에 웹사이트 쪽은 네. 은실장이 해주시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코어 핵심 기능을 만들게요. 뭐 이렇게 나누는 거라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진 않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갑로들막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결국 각 파트에 대한 기획, 디자인, 개발은 다 따로 있는 셈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일부가 빠질지언정. 근데 이런 부분의 구조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한 번씩 하는 구조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산업계 외에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건축이나 맞아요. 뭐 이런 공연 쪽은 다 쪽도 이렇게 하고 그렇고. 있는데 네. 이 단계별 분리발주가 2007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럼 유독 소프트웨어 업계는 지금 긍정 씨 말처럼 이렇게 소위 말하는 턴키, 네. 그러니까 다 줄 테니 네가 알아서 해. 우린 돈을 다 줬어. 대신 결과물만 갖고 와.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없애고 그것들 다 쪼개서 발주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법을 개정한다는 네, 거예요.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보통 큰 기업한테 일감이 넘어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한테도 컨택을 해서 그렇게 좀 더 되겠지. 일감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런 진흥법에 포함된 것 중 하나가 네. 문구가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좀 두루뭉술하게 일 넘기지 마라. 명확하게 하긴 그렇게 쪼개려면 명확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두루뭉술하게 대충 해서 큰 회사에 넘겨 그 다음에 계속 바꿔. 아 근데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걸 못하게 하는 법이 지금 통과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설명만 들어본다면 굉장히 실제 맨 말단에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 한 병이나 정정도의 네. 이제 직원으로 들어와 있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좀 현실적인 일들이 생기는, 그리고 굳이 병 단계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케이스가 나중 되면 생길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좀 저는 너무 유토피아스러운.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네. 그럴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법이 뭐 물론 네. 좋은 내용들도 많지만 너무 좀 이상적으로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법안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뭔가 소프트웨어 산업군의 그런 목소리를 듣고 만들었나 하는 생각은 좀 드는 게 뭐 물론 지금 말씀했던 게 그렇게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냐면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데이터베이스, 뭐 코어 기능, 네. 뭐 앱, 뭐 웹 이렇게 나눠서 개발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개발 그 한 가정끼리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또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긍정이와 은 실장이 싸우게 될 수도 있어요. 통합이 안 왜냐면, 되니까. 이건 제 영역 아닌데요. 이건 제 영역 아닌데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서로 제 영역이 아닌데요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법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라고 얘기하게 되면 서로 피곤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싸우자는 거죠. 관리 네. 주체가 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좀 내용 보면서 이거 너무 그 건설이나 제조업 쪽에 맞춰진 것을 소프트웨어로 끌고 온 건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명확히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 때는 이게 여기가 잘못됐네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이라는 거 만든다고 쳐요. 아이디 비밀번호 다 쳐지고 주소창 다 쳐져요. 네네. 회원 가입 누르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뭔가 백엔드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작업에 대한 거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IT에 대해서 네. 무지한 클라이언트가 봤을 때는 회원 가입 누르면 이거 그냥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개발자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네. 이거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어딨어. 내가 다 만드는 거야. 근데 다 노동의 산물이야.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어 있는 법안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생각. 뭐 물론 건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네. 물을 튼다고 해서 물이 그냥 수도꼭지 나오는 거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아니니까. 뭐 어디 수도관을 연결해서 뭐 변 보고 내린다고 해서 그냥 어디로 하늘로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물론 뭐 개발자 근로환경 네. 개선, 뭐 원격 개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뭐 좋은 내용이지만 네. 이게 문화예술 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이미 2000년도 초반에 한번 휩쓸고 간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서는 뭐 이게 법안으로 제정됐던 건 아닌데 원래 옛날 옛적에는 공연 제작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엄청 큰 회사한테 턴키로 주고 몇 억 이렇게 할 테니까 알아서 다 해 이런 구조였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 몇 억을 받은 회사가 다 이렇게 올바르게 돈을 나눠줘야 되는데 최대한 수익을 남기려면 다 그걸 쳐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실무자들은 굉장히 박봉을 받고 일을 하고 또 작은 회사들은 성장을 못하는 구조가 많이 생겨서 요즘에 이제 그런 뭐 공연 업계에 좀 생각이 트이신 분들이 그걸 없애자라고 해서 이 지금 소프트웨어 개정안처럼 이제 분리발주를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뭐는 어디서 해, 뭐는 어디서 했더니 아망드가 얘기한 정확한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공연을 시작을 했는데 무대팀은 무대를 다 만들어놨는데 음향팀에서 이거는 여기다 까시면 우리가 설치를 못 하는데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무대팀에서 왜 우린 우리 거 다 했는데 하고 가버리는 거지 그냥. 그러면은 가운데 공연 제작사 입장에서는 원래 예정했던 날보다 더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아까 아망드가 얘기한 대로 그 서로를 연결하는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요즘 어떤 식이 됐냐면 그 분리발주를 하는 건 맞는데 대신에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IT 쪽에서는 그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겠죠. 네. 이제 기획 총괄자 같은 사람한테 엄청 큰 돈을 주게 되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산업군이 더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각자한테 떨어지는 일은 더
뭐랄까 피곤해지고 그리고 금액은 좀 줄어드는 결과가 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어떻게 저는 보면. 그 둘 다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통과된 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 네네네. 이게 공공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만드는 서비스 네네. 네. 이런 거에 적용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민 실장이 말한 대로요. 네. 큰 회사에 주면요, 음. 을을 찾아. 근데 걔네한테 돈을 조금 줘야 이익을 많이 남기죠. 그렇지. 네. 그럼 박봉을 줘요. 그 을은 또 그걸 남기고 박봉을 줘요. 그 다음에 최말단에 있는 분들은 네. 돈도 조금 줬지, 네. 기능도 계속 바뀌지, 기간도 못 바꿔. 네네네.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서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그 정부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게 개선될 거란 말이야. 최소한 결과물에 대한 것들은 올라갈 거라는 걸 계속 공연 쪽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공연 쪽은 그렇게 되면서 한 가지 딱 얻은 건 서로 견제를 해요. 무대 쪽에서는 이거 분명히 이 부분 잘못 만드신 거라고 음향한테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시너지는 나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 여유가 생기면서 좀 퀄리티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들 수 있겠네요. 뭐 이런 거 하면서는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 네. 그 프로젝트 매니저 그러니까 PM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저의 역할 아닌데요라고 했을 때 최악의 상황에는 PM이 그걸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맞아요. 그렇지.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PM을 앞으로는 맡아 나가지 그러니까.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그 어떻게 보면 공연의 기획 총괄자 같은 사람들의 몸값이 올라가겠군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어쨌든 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 문화예술 쪽은 이런 걸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네.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지켜보시고 네네. 정부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부 서비스에 또 일이 어떻게 떨어지는 줄 한번 볼만 하겠네요. 이게 정부가 이러면은 민간한테 내려오거든요 결국. 그렇지. 맞아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어요. 네. 네, 저는 이 소식 재밌네요. 네. 아망드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어떤 소식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한마디로 이제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와. 그렇게 딱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 네. 이게 다 아닌 내용이에요. 저희가 그 이번 3시즌 초창기에 이제 이런 뭐 모빌리티에 대한 특집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아망드가 이제 잠깐 짬을 내서 이제 본인이 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안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마침 그게 딱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 사실 지금까지의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네, 어느 길을 다녀도 네. 다 불법인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도를 다니면은 뭐 어떤 법에 또 걸리고 인도를 다니면 또 어떤 법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자전거, 원동기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아무것도 어떤 법에 이런 류의 그 차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은 정리된 게 전동 킥보드도 차다. 그러니 차도로 다녀라라고 네. 했는데 아무 안전 보호 장구도 그렇지. 없이, 그러니까 떠밀린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보다도 더 취약한 맞아요. 그 전동 킥보드가 네. 뭐 80km, 60km로 다니는 차들이랑 같이 다닌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거 인도로 다니면 인도 사람들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일단은 자전거 도로는 통행이 가능하게끔 법안이 개정이 된 겁니다. 한 발짝 나아가긴 했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라는 쪽으로 별도의- 분류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보니까 대충 보니까 어쨌든 지금 골자는 점차 자전거랑 좀 묶으려고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의 범주 안으로. 왜냐하면 자전거에도 전에 우리 모빌리티 특집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전기가 보조해주는 자전거도 생기고 또 아예 전기로 움직이는 자전거도 생기고 뭐 이러니까 네. 점차 이제 그쪽으로 범주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걱정은 이게 25km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킥보드들. 네. 그죠? 이거를 막 가끔 이게 개조해가지고 불법으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속속 등장할까봐.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에요. 그 원래 자동차 튜닝도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킥보드 튜닝을 하면 이제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범이야. 분노의 질주 찍는 거지. 이게 그 최고속도 25km 네. 이상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현재는 불법이고, 그렇죠. 그걸 하고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속도로 올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불법이에요. 아 올리는 것만으로도. 네, 그러니까 그걸 올리는 순간 네. 개인용 그 이동 장치에 해당이 그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네. 오토바이지 이제 그때부터. 그때부터 오토바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일단 현재 법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자전거 도로에 그런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까지 고민한다면 사실 법을 개정할 수는 없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이 반길 만한 내용이 하나 있는 게 뭔가요? 이제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진짜 IT 업계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겠네요. 네, 면허 없이. 특히 그때 이제 모빌리티 특집 때 얘기해줬던 대로라면은 벌써 우리나라 서울 쪽에만 뭐 12개에서 15개 정도 업체가 많죠. 이 그 킥보드 렌트 서비스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쪽에서도 가입할 때 그 허들이 하나가 딱 사라지는 거겠군요. 네, 그 몇몇 업체는 이제 꼼수를 이용을 해서 네네. 일단 등록을 해주시고 타세요. 저희가 심사하는 동안. 라는 식으로 우회를 했었는데 네네네. 이제는 면허 없이 탈 수 있고 그리고 헬멧을 안 쓰면 단속 대상이었잖아요. 네. 네네. 지금도 단속 대상인데 단속은 안 합니다. 이게 좀 애매하네요. 자전거도 원래 헬멧을 안 쓰면 단속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단속을 안 하죠. 안 한다. 아망도 몇 번 냈잖아요. 한 번 냈습니다. 한 번 냈습니까? 귀찮아가지고 한 번 안 쓰고 가다가 그날 아망드가 소리를 질렀던 게 제가 너무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착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그 일단은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네. 운전 면허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 제 생각이거든요. 개인적인. 왜냐하면 그 도로 상황을 읽는다는 게 네. 그러니까 면허가 없어도 난 도로 상황 잘 읽어라는 분들이 있지만 운전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그 도로 상황을 읽는 능력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도 그러니까 아망드는 아마 타봤으니까 실제로 그 생각이 들었겠지만 네. 저도 좀 공감은 하는 부분인 게 운전면허가 이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다라는 부분보다는 이 도로나 교통법이 어떻다라는 걸 배웠다는 인증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있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뭐 나중에 킥보드 라이센스 같은 것도 나와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동기 면허 정도까지는 있는 게 좋지 않나? 아니면 뭐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최소한의 가이드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게 그리고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13세 미만은 사용이 불가능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13세 이상이고 면허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생도 이 렌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타고 다닐 수 있다라는 네.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아망드가 말한 대로 도로 사정은 알 수가 없죠, 그럼. 그렇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차량을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빠른 게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사람 뛰어나오는 것도 되게 반응하기 힘든데 네. 못해요. 그건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물론 저는 일단 이 법안 자체는 좀 반길 만한 일인데 네. 전동 킥보드를 타는 입장에서 조금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21기를 기대해 보자. 네. 네. 드라마예요? 네. 네, 다음 소식으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킥보드 타시는 분들 관심 갖고 법안의 변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은 실장이 좀 화가 많이 날 그런 소식입니다. 통신사는 다 저랑 관계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은 실장이 항상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 실장의 수건 사업이 무너졌다. 그렇죠. 네.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리고 반대쪽은 살아났다. 살아났다. 아니겠습니까? 이번 판은 졌다. 네, 얘기해 주시죠. 네. 20기는 졌다. 네. 이번 개정안에는 음. 통신비 인가제를 통신비 신고제로 변경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일단 어떤 건지 마저 얘기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일단 통신비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는 그 스마트폰 사용 비용 네. 뭐 이런 요금제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 뭐 나는 스마트 요금제다 무슨 요금제다 쓰는데 폰, 뭐 인터넷, 뭐 TV 이런 것들. 네네. 네. 그런데 이 통신비를 음. 되게 다양한 모델로 여러 가지 만들고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왜냐면 이거는 정부에 나 이러이러한 요금제를 만들게요라고 그 신고를 한 다음에 네네. 그러니까 허락을 해줘야 이제 시중에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런 요금제 사용해 보십시오 할 수 네네. 있는 건데 이 인가제 대신에 신고제, 다시 말해서 나 이런 거 통신비 쓸게요 하고 그 정부에 그냥 신고만 해. 네. 그럼 이제 맘대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고해 놓으면 그 사이에 검수를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네. 허들이 약간 낮춰진 낮춰진 거지. 아망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신비 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네. 통신사에서 가장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죠. 우량 고객이지 거의. 네. 그리고 또 내면서 신경도 안 써 별로 그거 그 만들어. 호구 아니야 그냥? 호구야. 아 그게 아니고 제가 쓰는 요금제가 그 2대 뭐 테더링 있고 막 그런 네. 요금제라서 네. 뭐 저한테는 맞는 요금제긴 한데 네. 이 요금제도 처음에 나왔을 때 조금 진통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뭐 신고를 해준다 안 해준다 네. 인가를 해준다 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였던 게 하나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G를 이번에 시작으로 할 건데 5G 100기가 쓰려면은 한 10만 원은 내야 돼 네. 하고 방통위에 제출을 했어요. 음. 자 5G 저희 회사에서는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뭐 은실장 통신사가 네. 은실장 통신사가 우리는 12만 원은 받아야겠는데? 네네. 라고 이제 또 신고를 해요. 그러면 야 쟤네는 10만 원인데 왜 니네는 12만 원이야? 대충 조율해서 네. 한 11만 원 정도로 해. 그 담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합을 공식적으로 해주던 제도였지.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한 이유는 이 신고제를 했던 이유는 인가제를 했던 이유는 91년에 SK텔레콤이 요금제를 마음대로 올리는 거를 좀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네네, 만들었던 맞아요.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법안을 왜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통신비를 마음대로 올리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 맞아요. 근데 이 법안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러니까 통신비를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네. 당연히 손해인 법안이죠. 그쵸. 일단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독 몇 개 없어요. 이렇게 인가제를 하는 게. 보통은 다 신고제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업 쪽에서는 야 봐라 이미 우리도 선진국이 됐는데 당연히 다른 선진국들은 다 신고제인데 왜 우린 인가제냐 아직까지. 네. 그래서 없애자라고 한 게 이걸 없애는 거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우는 소리를 했겠지. 근데 반면에 그 생각은 아무도 안 하는 게 우리나라만큼 이 통신 3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가 없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망드 말씀처럼 그 1순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제를 못 올리게 해야겠다 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뭐 정부나 몇몇 기관에서 기대하는 바로는 이게 없어졌으니 일종의 서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를 맥시멈으로 해서 서로 그 금액만큼 다 같이 올리는 담합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제 이게 없어졌으니 저마다 자유로운 요금제를 하면서 좀 싼 것들도 내고 이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네, 좀 멍청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넘어간 거고 네. 그냥 신고조차도 하지 않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쵸. 신고를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검토할 시간을 갖고 네네. 정부에서 이 요금제는 말도 안 되는 요금제다 한다면 이제 철퇴를 때릴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이건 안 돼라고 철퇴를 때릴 수 있는 건데 일단 애초에 그 요금제를 공표할 수도 네. 없었던 상황과 일단 다 마케팅 시작하고 뭐 저희 쌉니다 하고 반응이 좋으면 나서 어떡해. 반응이 좋으면 이제 털트를 못 내려. 그러니까요. 그렇지. 못 내리게 네. 되지.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는 사실은 뭐 시장에 올라가 봐야 알 것 네. 같긴 한데 말한 대로 기대감들에 맞춰서 다양한 요금제들이 참신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은 네.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이제 저희 5G 시작될 때 SK 아직까지는 그때는 이제 인가제였죠. 네. 네, 그때 당시에 최소 요금제가 제가 알기로 한 8만 원 선이었었어요. 네. 5 처음에 SK가 제시했던 네. 우리 5G는 이 정도 받아야 돼 해서 제일 싼 요금제가 8만 원, 기본 그 우리 뭐 요즘 한 5, 6만 원대 쓰잖아요. 네. 그 요금제가 비슷한 조건이 10만 원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 금액은 가계통신비가 너무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제서야 이제 통신사들이 그럼 5만 원대 요금제도 만들게라고 해서 이제 5만 원대를 만든 역사가 있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을 이제 다들 잊지 마셔야 되는. 근데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정도가 지금 1, 2, 3순위라고 했지만 네네.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계통신비 오를 걸 몰랐을까?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올리기를 바랄게. 이 위에 장막이 유리 장벽이 자꾸 있어가지고 그걸 좀 푸시고 싶지 않았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당분간은 걱정을 조금 덜 하고 있는 게 네네. 당분간은이라는 말을 쓴 게 네네. 이런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악법이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바로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맞아요. 이걸 바로 사용하지 않고 한 2, 3년 있다가 잊혀질 때쯤 써먹어요. 맞아. 눈치를 살짝 보고 있다가 네. 사용자들이 다 잊어질 때 짜잔 하고 이제 꺼내지. 언젠가 그 인가제를 모르는 CU가 들어와. 아, 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야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일단 마침 타이밍도 좋은 게 이미 5G 시대 초창기 요금제들이 다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급격하게 요금제가 바뀌는 건 없을 거예요. 네. 하지만은 일단 이 허들이 없어졌다는 거는 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 통신비 마음대로 인상 허용법이라고 네. 불리는 네. 신고제가 네. 네. 포함되어 있는 법안이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개정안에 네, 이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 안에 다른 내용들도 몇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되게 많죠. 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그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통신비 여기 이 통신비 신고제에 반대를 하게 되면 너 N번방 방지법에 반대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개정안을 반대해야 되는 네. 건데 그러면 저것도 반대하는 네. 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렵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N번방 방지법은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네, 일단 전기통신사업법 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네. 이 두 개가 개정되면서 네. N번방 방지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건데 네네. 전기통신사업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는 그 사업자들이 네. 디지털 성범죄물 네. 이런 걸 삭제해야 되고 유통을 방지해야 된다.
이거를 기술이나 뭐 관리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다. 네네. 이거를 저버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 사업자들한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을 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뭐 골자는 이런 거 올라오면 지우고 관리해라. 근데 이거를 너네가 책임지고 다 해. 같은 거지. 이게 좀 이 뒷부분 책임지고 다 해.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뭐냐. 야, 그러면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엠번방 사건이 뭐 개인적인 그 메신저에서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의 개인 메신저도 모두 사찰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가 있는데 이 대화 내용이 아니라 외부에 공개된 것들 혹은 네네. 사람들의 신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 감시를 할 필요는 없으나 이제 신고나 조치 필요가 생길 경우 즉시 조치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대화방 같은 경우 그런 식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어. 네네네네. 이런 건 좀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인터넷에 그냥 아무 단어만 쳐도 막 이상한 야한 사진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해당될 수 있는 SNS 서비스나 뭐 메신저 같은 것들이 네. 대부분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메신저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작 엠번방은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발생을 했던 거고 네. 그러면 정작 그 진원지가 됐었던 해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메신저들에게는 네. 이게 영향이 과연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그런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은 국내 메신저를 안 쓰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뭔가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유사한 법안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해서 개인정보 관리자가 커뮤니티마다 항상 지정돼 있었고 이런 뭐 내가 원치 않는 글이나 나와 관계된 뭐가 왔다 네. 이걸 지워달라라는 요청을 그 개인정보 담당자한테 하면 의무적으로 그걸 지우게 되어 있어요. 삭제하거나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법안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보통신망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특화된 좀 더 자세한 이제 법안이 더 발의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정작 해외 사업자들한테는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역차별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 점점 그러니까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정식으로 뭔가 네. 사업자나 법인을 내고 한다면 물론 우리나라의 법에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겠지만 네. 사실 요즘 뭐 IT 시장이라는 게 그런 뭐 국가적인 벽이 없잖아요. 그렇죠. 초국가적이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비스들에게 이 법안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찬성하셨던 분들도 이게 뭐야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네.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걸 왜 만들었어 이러고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개정을 계속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법안이 입법될 때는 어쨌든 그 관련 항목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 네. 나중에 개정안은 금방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거가 되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너무 안 좋게만 보는 것보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볼멘 소리의 두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건 역차별이다. 그리고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걸 발판으로 정부가 일반 사용자의 SNS 내용을 사찰하게 될 우려가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좀 이 논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한다면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꼭 근데 필요한 법안이니까. 방지가 어려우니까 이대로는 개정이 빨리 필요하죠. 그렇죠. 빨리 개정해야 되는 거죠. 이대로는 우리 다 공감하겠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는 상태가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뭐 이런 법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뭐 지금 이번에 잡힌 애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갓갓이라든지 박사라든지 아이디도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게 된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아니 근데 그게 약간 문화야? 아니, 근데 몰라요. 그런 친구들을 무기징역을 때려버리면 이런 게 없어져요. 그래. 그러니까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해야지 이런 게 없어지지. 맞아. 뭐 징역 10년 살고 나오면은 지금까지 번 돈 쓰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텐데.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또 그게 너무 세다고 줄어드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 억제하는 능력은 조금 되겠죠. 맞아요. 억제가 실제로 그 효율이 없다고 조사 결과가 있긴 한데 범죄가 세져도 근데 형량이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유독 그건 작지. 사실이야.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안의 개정뿐만 아니라 처벌도 좀 기대를 괜히 해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번에도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바쁘네요. 그러게요. 네. 이거 밀려있던 그 방학 숙제 끝낸 느낌이에요. 맞아요. 약간.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집에서 숙제하는 거죠. 숙제하셨구나. 근데 전기통신사업법이 N번방 방지법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한 통신비 신고제도 있는데 이번에는 넷플릭스 저지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번 법안을 다 올렸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아닌 것도 있지만 꽤나 많은 요소들이 다 사용자 입장에서 악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법안들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 뭐 매주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그 통신 사업자들이 깔아놓은 망을 부활을 일으키는 콘텐츠 기업 돈 내라. 나쁜 기업들. 그렇지. 넷플릭스, 유튜브. 그렇지. 네. 돈 내놔. 이게 이제 통과가 된 거죠. 통과가 됐다니 하늘이 노래집니다. 네. 그 이제 사태로 보자면 한 3, 4주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제 초기에 좀 이런 게 이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것 중 하나가 넷플릭스가 SK한테 우리는 너희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다라는 소송을 걸었어요. 네. 채무 부존재 확인이라는 네. 소송을 냈죠. 그 소송의 이제 골자는 뭐 KT나 LG에는 우리가 다 우리 협조해서 상호 협조해서 우리가 캐시 서버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요금을 좀 어떻게든 정보 그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네는 왜 이걸 계속 거절하냐? 그러니 우리는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야, 그게 너무 웃겨요. 왜냐면 누가 갑자기 와서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어 돈 내놔 이랬더니 그게 SK죠. 그랬더니 저 빚진 거 없는데요? 이런 거야. 네. 근데 너 있어 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잖아. 하도 지금. 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그럼 빚은 안 졌지만 빚을 좀 저장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드릴게요라고 한 거잖아. 그것도 웃겨.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당장에 그때부터 갑자기 발의된 법안이 아니고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자체가 이미 좀 예전부터 얘기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SK의 손을 은근슬쩍 들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재밌는 게 그가 법안 제목들이 참 재밌어요. 뭐 닉네임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그러니까 이거 잘 지어. 넷플릭스가 누가 짓는 거야?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네. 그러니까 망사업자들의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망 제공자 그러니까 ISP들은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망 품질 유지 의무가 있는데 네.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니들이 못 지키게 하고 있어 넷플릭스가. 뭔 소리야? 트래픽을 너무 많이 발생시키잖아. 네. 그러니까 니들 때문에 지하철이 계속 만차가 돼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하철도 천천히 가고 탈나는 사람도 많고, 네. 그러니까 머릿수가 많으니까 이 우리를 이 증설을 할 수 있게끔 지하철로 친다면 이 편수를 늘릴 수 있게끔 네네. 돈을 내줘 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망을 더 좋게 유지할 수 있게끔 니들이 우리가 돈을 내. 그럼 그렇죠. 뭐 이런 건가요? 지하철 타는데 뭐 자가대학교 학생들은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추가 비용을 받겠습니다. 그런 근데 느낌이죠. 그거를 자가대학교한테 받겠다는 거죠. 아, 학생들이 아니라 학생들은 이미 탑승비를 내고 학생들은 이미 있으니까 990원씩 내고 있잖아요. 대학교에다가 돈 또 내라. 받겠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서울대 입구역이다. 네. 그럼 이제 서울대 입구역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 분명히 강남 사람들도 타고 있는데. 근데 서울대에 가서 야 니네 서울대 입구역이 우리 2호선에 있으니까 2호선에 돈을 좀 더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했지만 네. 망품질 유지 의무는 망을 제공하는 ISP가 지고 있는 거지 콘텐츠 사업자가 무슨 망을 유지를 왜 해요? 그냥 그 망 쓰는 사람들은 늦게 쓰는 거지. 안 좋은 상태로 쓰는 거지 그냥. 그치. 이게 만약에 제가 이거 QoS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집에서 너무 많은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면 집에 있는 인터넷 속도가 갑자기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전 KT에서 전화 오던데요. 뭐 집에서 뭐 하시냐고 네. 뭐. 전화 올 때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되게 부당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일이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집에서 어마어마한 토렌트를 돌린다거나 네네네. 그러지 않는 이상 네. 뭐 하루에 100기가 이상 이렇게 발생하지 않으면 안 걸리는데 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그쵸. 우리는 인터넷이 돼서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사용자들이 아니 사업자들이 돈을 내라고 하는데 돈 내긴 좀 그렇고 뭐 중간에 뭐 어떤 거 기술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응 아니야 돈 내 이래버리니까 돈이면 다 돼. 발전시로 돈 내놔. 그러니까 이게 맞는가. 일단 뭐 안 좋은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안 좋은 얘기밖에 들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뿐만 아니고
지금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 네. 사업자들, 네.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왓챠, 웨이브 이런 서비스들도 다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또 수면 위로 왜 넷플릭스 외에는 안 나오느냐, 이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그 트래픽을 소진하는 양을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엔 넷플릭스보다 유튜브가 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컨텐츠 사용량에 따라서 화질을 좀 저하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유튜브는 더 고화질이나 더 많은 파일들이 전부 다 고화질로 4K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쪽에는 또 얘기가 없어요. 지금 뭐 KSK가 나서가지고 너네 돈 내라 라고 구글한테는 또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냥 넷플릭스 사용자들이 이제 클레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많으니까 SK 쪽에 이런 게 이제 시발점이 된 건지 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캐시 서버 계약을 맺었어요. 이미 그래서 맺었는데 너무 많이 나와. 근데 계약을 했잖아.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지난주쯤인가요? 저희 KT 쪽에서는 반면에 괜찮아, 우린 캐시 서버 해가지고 같이 하자, 넷플릭스야 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먼저. 그렇죠. 근데 법이 통과가 되니까 네. 이제 얘기가 바뀔 수 있는데, 손을 갑자기 악수하던 걸 이렇게 빼는 거야? 네. 근데 재밌는 게 지금 네. 넷플릭스가 지금 채용 공고를 냈어요. 어떤 걸 냈나요? ISP 상호 접속 매니저라는 건데, 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캐시 서버, 네. 쉽게 말해서 트래픽이 덜 나오는 기술적인 걸 도입을 하자라는 건데, 네네네네. 요거를 ISP랑 협상하는 전문가를 채용 공고를 낸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그 진상 담당자를 따로 배정하겠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싸움은 얘랑만 해 이렇게 둔 거잖아. 이거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들도 사실 이런 걸로 갈등을 빚는 곳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길어질 전망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가 네.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서로 지금 공수교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왔다리 갔다리. 네.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몇 개 더 얘기 드렸던 이런 그 전기통신망 사업법 개정안 중에서도 실제 사용자한테 이렇게 직격으로 딱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걸 보면 또 넷플릭스가 왜 그렇게 영상 용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지를 알겠죠. 네. 뭐 덕분에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넷플릭스 방지법, 아까 뭐라고 했죠, 이름? 넷플릭스 무임승차 무임승차 방지법. 네. 네,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됐다고 합니다. 네. 땅땅땅. 마지막 소식 한번 전해드릴까요? 이거 지난주에 저희가 또 예고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 이제 확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전자서명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공인인증서에 대한 그 공인이라는 그 역할, 법용 공인인증서라는 그 역할, 네. 그 공인 부분이 이제 싹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냐면 인증서는 계속 쓸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죠. 계속 쓸 건데 공인 인증서라는 그 공인을 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행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지 불과 1, 2년 전에 네. 은행을 들어가려면 늘 보던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는, 그래갖고 인증서들 써 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그 창, 네. 그 창에 들어있는 인증서도 인증서고, 그건 이제 그쵸. 공연 인증서였죠 그때까지. 근데 그 인증서뿐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에서 그런 입력 없이 얼굴 인증을 한다든지 지문 인증을 한다든지, 혹은 뭐 다른 방식의 어떤 새로운 인증 방법을 도입해도 그걸 이제 인증서로 인정하겠다라는 골자인 거죠. 그 인증서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면 네네네. 그걸로 인증을 할 수 있는 할 거죠. 수 있는 네. 거죠. 그 정확히 말하면 그 내용은 이번에 들어간 법안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2014년에 이미 공인인증서는 폐지가 됐어요. 아. 이미 폐지가 이거 왜 폐지가 된지 아세요? 왜요? 기억 안 나시나요? 전송이 그분께서 전에 그분께서 네, 네. 그분께서 네,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돼. 네. 코트를 못 산다. 네, 아니 해외 사람들이 네. 내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네. 해외 사람들이 왜 천성인 코트를 못 사는 거냐 그랬더니 이거 액티브엑스라는 걸 쓰는데 네. 거기에 공인인증서가 우리나라 사람들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네네네. 했더니 그럼 없애십시오 이래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한 방에 없어졌죠.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공인이 없어졌는데 실행력은 좋았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 방에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그 이후로 요즘 카카오뱅크 이 법이 없어지게도 인증서 쓰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 이미 있었던 서비스들은 계속 공인인증서 썼지만 네네네. 왜냐면 기존의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네. 유지가 되니까 잘 되니까 그럼 공인인증서 쓰자 하고 있던 거고, 새로 생기는 서비스들은 뭐 예를 들면 토스나 뭐 카카오뱅크 이런 서비스들은 하나 둘씩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인증서 안 써도 되는데 왜 공인인증서 써? 맞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인증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요,
공인인증서에 공인이란 글자를 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카카오페이에 들어가 있는 네네. 인증서, 네이버에 있는 인증서 이런 것들을 동등한 위치까지 올려놓고 맞아요. 동등하게 경쟁시키자라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굳이 실제 실효성 자체가 없어졌으니 그러니까 사용자들 느끼기에 그 차이점이 뭔지 느껴지지 않는데 네. 왜 공인인증서에 공인을 붙이냐라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라는 말은 없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국가가 뭔가 인정해주고 그치. 되게 보안 수준이 허가된 딱 그것만. 보안 수준이 되게 높을 것 같은 인증서지만 네네. 사실 사설 인증서들도 똑같아. 똑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보안 수준을 가지고 맞아요.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동등한 레벨까지 올려놓고 자 공인인증서 사설 인증서 없어 인증서 니들끼리 경쟁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네네네네. 맞아요. 점차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그동안 발생했던 많은 불편들이 그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 개선을 해라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수많은 인증 방식과 인증 업체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편의성을 점점 더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그게 벌써 나왔어. 뭔가요? 금융결제원에서요. 네네네. 인증서를 이제 대폭 개선해서 내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니라 3년이고요. 네네. 그리고 자동으로 갱신돼요. 내가 인증서 쓰고 있었으면 네. 아, 이 사람은 사용하는 사람 맞구나 하고 자동으로 갱신해줘. 네네네. 뭐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한 달 전에 갱신할 필요가 없어. 네네. 그리고 특수문자를 써서 막 비밀번호 써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없이 뭐 핀번호, 네. 지문, 홍채, 생체인식 이런 걸로 네. 인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내 공인인증서라는 그 공인 네. 철밥통이 사라졌어. 그렇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벌써 금융결제에서 움직이는 거야. 이거를 지금 99년도부터 있었나요, 이게? 그럴 예, 거죠. 99년도에 시작되고 나서 그 금융결제는 걔네도 그때부터 태동해서 이제 으쌰으쌰 했거든요. 그렇죠. 잘 나갔지 거기는. 근데 지금 이 거의 한 20년이 지난 쯤에 갑자기 이거 시작하니까 바로 단박에 바꿔버리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야. 속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이게 속상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금융결제도 할 수 있지. 그치. 카카오도 할 수 있지. 네이버도 할 수 있지. 자가발전도 열심히 인증서 만들어서 자가발전 인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자가발전에 인증한 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증서 여러 가지 나올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머리 아플 수도 있는 게 네. 카카오 서비스를 쓰려면 카카오 인증서를 써야 돼. 아. 네이버 서비스를 하면 네이버 인증서를 써야 돼. 네. 그러니까 공인 인증서는 없어졌지만 물론 뭐 막 계속 편해졌다고 하지만 이것들을 하나둘씩 뭔가 다 파편화돼서 날아갈까 봐 그게 걱정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잘 정착화된 문화 중에 하나가 네네. 패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핸드폰 본인 인증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대체할 만한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잘 통합을 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예언을 하건데 조만간 SK에서 원 인증서 낼 거고요. 아이고. 11번가에서 1일 인증서 낼 거고 쿠팡에서 쿠 인증서 낼 겁니다. 쿠인증 괜찮네요. 네. 예. 어쨌든 이 변화로 인해서 그 기업들 입장에서 사용자의 불편을 없애는 걸 1순위로 생각을 한다면 네. 이 부분이야 더 우리보다 전문적인 분들이 조정해 주시겠죠. 그렇죠. 못 느끼게. 네. 이번 주는 어쨌든 이런 그 국회 그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이 법안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네. 변화에 따라서는 진짜 삶에 바로 와닿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관심이 없으시면 전혀 느끼지 못할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IT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시라면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주 준비해주신 긍정 씨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까지 이제 방송을 하고 다음 주 한 주 좀 쉬어갈 예정입니다. 네. 뭐 저희 개인적인 일정들이 좀 밀려가지고 겨울옷 넣고 여름옷 꺼내야 돼. 시간이 갑작스럽게 없어. 날이 더워져가지고 네. 일단 급한 대로 제가 에어컨은 개시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옷을 좀 집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한 주 가지려 합니다. 네. 뭐 21대 국회에서 만나시죠. 그래서 끊는 거야? 네. 굉장히 정치 방송 같은데 김어준 같았어요 방금 전에. 네. 긍정 씨 준비되신 말씀해 주시죠. 네.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그럼 저희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